누구나 한 번쯤은 저 사람 정말 밉다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사소한 오해나 상처 때문에, 때론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질투하거나 비교하며 밉다는 감정이 솟아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밉다면 이렇게 하라,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움이란 감정은 거칠게 뿜어내는 순간 일시적인 해소감을 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깊은 상처와 갈등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미워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내 삶을 더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핵심 내용은 사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무게가 되어 돌아오는지를 깨닫고 그 무게를 슬기롭게 덜어내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분노나 미움은 생각보다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아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바라보고 적절히 해소하는 연습을 한다면 오히려 인간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남을 미워하지 않고도 나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이러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며 왜 굳이 상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움이 결국 나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을 때 상대방보다 정작 나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증오와 분노를 되새김질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잘못을 했든 혹은 내가 과민 반응을 했든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핵심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저 사람만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미움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주거나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느끼는 소모와 스트레스만 계속 늘어날 뿐이죠. 이때 마음에는 억울함, 분노, 좌절 등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복잡하게 얽히며 급기야는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지는 상황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나 하는 자괴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나 하는 무기력함이 쌓이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심리적 혼란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불면증, 소화장애, 만성 피로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삐걱거리게 됩니다. 실제로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을 토로하고 싶어 남에게 자주 하소연을 하거나 혹은 혼자 끙끙 앓다가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엔 자기 내면도 상처투성이가 되고 어느 순간 본래의 자신감을 잃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람들로부터 점차 멀어지거나 오해를 받기 쉬워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미움이란 사실상 나를 좀먹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밉더라도 그 미움이 결국에는 내 삶을 어둡게 만들고 소중한 시간을 뺏어간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이렇게 내 삶을 희생시키며 미움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독이 되기 때문에 미움이 떠오를 때마다 이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대신 스스로를 돌보고 성장시키는 데에 그 힘을 투자하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미움이 내게 정말 유익한가? 라는 회의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과 배경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미움이라는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면
그를 용서하고 공감하기란 더욱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폭넓게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나쁜 행동이나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전부가 악의 결정체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도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겉으로만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의도 없고 이기적일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그 사람에게도 업무적 스트레스, 가정 불화,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때 우리의 분노는 약간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반응하게 마련이고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밖에 자신을 표현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이나 심리 상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일방적인 분노와 미움보다는 그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객관적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우리 스스로에게도 유익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방의 배경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상황의 구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면 단순히 저 사람 정말 미워라고 혐오감을 키우는 일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이 과정을 통해 때때로 우리는 내면 깊숙이 자리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오해하고 있었거나 혹은 내가 만들어낸 가정으로 인해 갈등을 증폭시켰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소극적이어서 표현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관점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보려 하면 미움은 온전히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남지 않고 새로운 대안이나 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또한 나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를 했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혹시 과거의 내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가 하고 되돌아보면 상대에게 느끼는 반감이 조금씩 동정이나 연민 혹은 연대감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해도 객관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잘못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려고 애쓰는 태도가 전혀 없는 상황보다는 최소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숙고해보는 과정에서 내 마음속 미움의 무게가 줄어들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법칙은 미움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상대방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 미움에 사로잡힌 내 감정을 풀어주고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바로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기 어렵다면 주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혹은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나 환경을 살짝 살펴보며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받을 상처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상황은 대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누적되면 마치 본능적으로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는 생각이 커지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움을 쌓는 대신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패턴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날마다 예민하고 공격적인 말투로 나를 대한다면 그 말투 자체가 내 감정을 심하게 해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때 저 사람 정말 밉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는 내가 다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혹시 특정 상황에서만 더 심한가? 내가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나? 같은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면 상대가 나에게 가하는 상처를 줄이거나 아니면 적절히 방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시도해 본 뒤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거리를 두거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호막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내 상처를 관리하고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쪽에 집중하면 불필요하게 커져가는 미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식적 절차나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심리적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패턴을 깨닫고 그 패턴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대처법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예컨대 매번 상대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받아넘기는 훈련을 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찾다 보면 분노나 미움이 자라날 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미움이란 종종 나는 피해자인데 저 사람은 가해자라는 구도 속에서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뚜렷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다면 더는 내가 일방적인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관계나 상황을 내게 유리하게 혹은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사고가 전환됩니다. 더 나아가 상대의 태도나 언행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면 굳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될 여지가 넓어집니다. 결국 이 사람이 싫다, 밉다라는 강렬한 부정적 감정이 잦아들고 오히려 저 사람의 문제점이나 나와 맞지 않는 지점이 있구나. 그럼 난 이런 방식을 취해야겠다는 식의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미움이 아니라 나의 대응과 보호에 집중하면 내면의 안정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발상이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갈등이나 미움을 피곤하고 불쾌한 것으로만 여깁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가 밉다고 느낄 정도로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 유유의 성찰과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미울까?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깨져서 화가 나는 건 아닐까? 혹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심리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나는 평소에 인정욕구가 강한데 상대방이 내 노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더욱 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왜 저 사람은 날 무시하지? 라고만 생각하면 분노와 미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왜 나는 저런 행동에 이렇게 흔들리고 화가 날까? 내 안에 어떤 불안감이 있길래? 라는 식으로 되짚어보면 내가 미움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감정적 과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미움이라는 감정을 단순히 외부를 향해 쏟아붓고 끝내는 대신 내 마음의 구조를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게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을 개선하면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의 말을 너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한다거나 혹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키우기 위해 공부나 취미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식의 대안을 세울 수 있겠죠. 갈등은 우리에게 늘 불편함을 줍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숨어있는 진짜 메시지를 찾아내면 미움은 그냥 흘려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찾았구나라는 인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상대가 밉다는 감정이 들 때마다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겪는 많은 갈등과 시련을 성장의 재료로 삼습니다. 남의 잘못을 덮어주자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내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트러블이 생기는 특정 동료를 통해 나는 협상 능력이나 대화 기술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과 특히 맞지 않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미리 배우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 미움이 찾아오는 상황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불행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이 치밀 때는 이런 이성적 접근이 쉽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라도 이번 경험을 통해 내가 뭘 배웠나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넓은 시야와 단단한 마음을 갖추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혐오와 분노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용서를 시도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받아주고 모든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의 핵심은 내가 더 이상 그 잘못에 매달려 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매 순간 그 사람에게 내가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은 나빴지만 나는 그것에 평생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놓아주기로 하겠다. 더 이상 여기에 내 감정을 쏟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태도가 용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든 그렇지 않든, 혹은 사과를 받아들이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쪽은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내 일상이나 행복에 집중하기 어렵고 힘든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동안 묶여있던 감정의 사슬에서 해방됩니다. 물론 상대가 다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내면은 저 사람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얻는 것이죠. 이때 용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조금씩 단계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떠올릴 때마다 느껴지는 불쾌감이나 분노를 솔직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이 화를 안고 평생 살 순 없잖아라고 자신과 대화해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싹 틀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화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만이라도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 감정을 내려놓기로 하겠다고 선언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혹은 편지를 쓰고 찢어버리거나 일기장에 과감하게 감정을 쏟아내는 식으로 의식을 치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미움을 빼내고 용서를 선택하면 놀랍게도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던 감정이 점차 누그러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기고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나는 미움이라는 독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 용서라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주 큰 배신이나 상처를 입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내 용서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자신이 통제하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지배받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용서는 연민이나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위한 적극적인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5가지 법칙을 종합해보면 결국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손해가 크고 그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내 삶 전체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밉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이 감정에 휘둘려서 내 시간을 허비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자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움을 지속하는 대신 상대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내 상처를 관리하며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지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움과 분노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며 또 다른 차원의 성숙한 관계 맺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끝내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만 하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고 내 에너지는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남을 미워하는 데에 쓰는 힘이 크면 클수록 정작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쓸 수 있는 자원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계속 미워하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방식이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사랑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미움이 주는 결과가 그리 생산적이지 않고 나를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이 살아갈 날들 가운데서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소모로 자신을 소진시키고 싶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미워하는 습관 대신 어떻게 하면 상처를 예방하고
혹은 최소화하며 내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길 권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회사나 가정 등 여러 환경에서 계속 부딪혀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접근법을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도 미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작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하나씩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 같으면 무조건 싫어했을 사람도 그래,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자며 가볍게 지나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소모적인 감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미움은 나를 좀먹는 감정이므로 그 해로움을 먼저 인식하고 둘째, 상대방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셋째, 내가 입는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책을 마련하고 넷째, 이를 성장의 계기로 삼아 자기 내면을 돌아본 뒤 다섯째, 궁극적으로 용서를 택함으로써 자유로워지자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진짜 이유를 몸소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들이 작은 실마리가 되어 여러분의 일상 속 갈등과 미움의 감정을 조금씩 덜어내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한번 익히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삶이 가볍고 즐거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보다 건강한 관계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는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소모적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 감정을 다르게 전환하고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 나의 상처를 제대로 다루는 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용서나 놓아줌을 통해 자기 마음의 평온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미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구독하시면 이러한 인간관계와 내면 성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대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